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무죄는요.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이거랑 관련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얘기입니다. 이게 군사작전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이게 적법했냐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하고도 얽혀있고 굉장히 여러 층위가 겹쳐 있어요. 어제난해도 국방부 직무정지부터 시작해서 영장심사 또 법원의 기각결정까지 정말 정신없이 진행됐죠. 근데 오늘 새벽엔 또 새로운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네, 그럼 어제 오후부터 좀 볼까요? 오후 1시 40분쯤이었죠. 국방부가 김용대 사령관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특검팀이 이미 그 전날, 그러니까 20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김 사령관이 수사에 좀 비협조적이다. 특히 그 평양 무인기 작전이랑 계엄령 시도 이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 사령관 쪽은 아니다. 이건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거고 합참 지시에 따른 정당한 작전이었다. 이 입장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후 3시에 영장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오후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심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특검팀에서 검사가 7명이나 투입됐다면서요. 구속이 꼭 필요하다. 어떤 점들을 그렇게 강조했나요? 특검은 일단 그 영장에 적힌 혐의,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김 사령관이 유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핵심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작년 10월 15일에 드론 무인기 있잖아요. C4호기하고 7호기. 이게 둘 다 정상적으로 비행 훈련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7호기만 날았고 그 엿새 전이죠. 10월 9일에 평양에서 추락한 걸로 보이는 745기는 마치 그냥 비행하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비행 로그 기록 지운 거나 전단통 제거한 혐의도 같이 들어갔고요. 아, 그럼 김 사령관 측은 뭐라고 반박했나요? 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군사기밀 작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계속 도발하는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좀 있더라도 군사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현역 군인이라 도주 우려도 없고 심리 상태도 지금은 안정됐고 압수수색 같은 수사에도 협조했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그 영장에도 없는 이적죄 수사를 위해 구속하겠다는 건 좀 본말전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일반 이적죄하고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전혀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대원들 그리고 저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 부대원들이 몇 명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군인들이 좀 힘을 내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조사를 받을 텐데 그때 또 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했네요. 그러다가 결국 법원이 어젯밤 한 8시 47분쯤인가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중요할 텐데요. 네, 법원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 그리고 수사 협조 태도를 볼 때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게 핵심 사유였습니다. 특검이 주장했던 심리 불안 상태, 이것도 좀 나아졌다고 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좀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일단 김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를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네요. 오늘 새벽에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고요? GPS 조작 정황이라니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특검이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는데 들어보니까 드론사 쪽에서 평양에 떨어진 걸로 보이는 그 74호기 있잖아요. 거기서 GPS 장치를 떼어내서 군용차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비행기로 항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74호기가 정상 비행한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근거로 원인 미상 손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정황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김 사령관 측이 그동안 뭐 행정상 미숙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온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명백한 은폐 시도고 적극적인 증거 조작 행위다. 이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아, 가짜 기록까지 만들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소위 군 실세로 불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되기 전이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드론사에 좀 민감한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근데 당시 김 전 장관은 군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군사기밀 작전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군 지휘 체계 문란 논란이요. 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김용대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시기에 대북전단 살포가 좀 이례적으로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혹시 지휘 계통을 벗어나서 작전에 관여한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게 혹시 비상계엄 명분사하려고 전직 대통령 지시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특검은 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GPS 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수사는 계속될 걸로 보이네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그냥 한 군 지휘관의 뭐 비위 문제, 이걸 넘어서는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성, 근데 그 과정에서 절차는 제대로 지켰느냐, 또 군 지휘 체계 원칙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작전이 어떤 국내 정치적 목적, 뭐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시도 같은 거랑 연결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사안이 더 무거워졌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거기서 밝혀지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